안녕하세요. 저는 심지비 심리상담 발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자폐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심리 치료를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어려움들을 갖고 있고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크고 작은 힘든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 아이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편이었고 지금도 약간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사실 키우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이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해요. 근데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혹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혹은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틴 셀리그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행복을 원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갖고 있던 행복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행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환경이 좋아지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어떤 상태가 행복이야.' 라는 그 행복에 대한 그런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내가 아이만 아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혹은 '내가 아이만 아니었으면 자유로웠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미 나에게 있는 아이가 갑자기 없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삶의 조건 물론 중요하죠. 삶의 상황이나 조건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돈도 많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굉장히 훌륭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하다면 내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 결코 그게 100% 우리에게 행복을 주진 않거든요. 최근에 이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행복의 공식이 있다고요. 혹시 행복의 공식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이것도 이 사람이 만든 거죠. 어떤 연구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꼭 객관적인 행복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생계가 어렵다 이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는 게 비율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는 돈이 아주 많다고 해서 그게 내 행복감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이미 세팅된 행복 범위가 있어요. 세팅값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조금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약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세팅된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보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그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굉장히 행복했다가 원래 자신의 세팅으로 다시 가요. 굉장히 불행한 일을 당해도 그 어느 순간까지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 시기가 넘어가면 원래 자기의 세팅 값으로 다시 간다는 거죠. 일반적인 행복도에 대한 그런 검사가 인제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할수록 나의 기본적인 세팅값이 높은 거예요. 근데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할수록 기본 세팅값, 나의 정서적인 세팅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인제 내 주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행복한지 혹은 불행한지 한번 지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상황에 상관없이 삶을 즐길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나요? 이게 인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크다면 기본적인 세팅값이 높은 거죠. 근데 나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행복감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세팅값이 되게 낮은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상황에 상관없이 스스로가 굉장히 불행하게 느끼고 기분이 가라앉고 이런 편이신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걸 전반적으로 보면 기본 세팅값을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이랑 같이 있을 때는 아이에게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우리가 24시간 아이랑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학교를 가는 시간도 있고 치료실에 들어가 있는 시간도 있고 잠을 자는 시간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머릿속에 항상 아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도 있는데도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내가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아이에 대한 그 걱정되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순간순간이 저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행복한 편이에요. 상담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일단 아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에는 아이에 대해서 뭐 챙겨야 될 거라든지 계획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만 아이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안 갖고 있어서 삶을 충분히 즐기고 충전시키고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만났을 땐 또 아이랑 즐겁게 지내고. 근데 행복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 수 있냐면요. 아이랑 떨어져 있을 때도 아이 걱정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아이랑 같이 있어도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좋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집중하는 거,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랑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을 위한 조금 시간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어려서 이게 안 되시는 분은 또 믿을 만한 분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누구든 좀 부탁을 해서라도 내가 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가 나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19년 동안 키우면서 되게 힘들었던 부분도 있지만 아이가 정말 궁극적으로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아이가 저한테 준 게 정말 많아요. 저의 어떤 틀을 다 깨게 만들어 줬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독립해서 일을 하게 된 것도 아이 덕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안감이 사실 저는 있었거든요. 경제적인 불안감.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성향인데도 이제 독립이라는 거는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너무 심해지면서 정말 아무도 볼 사람이 없어져서 제가 결국은 병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그 당시에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됐었는데 감정 조절이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 근처 상담소를 이제 내게 된 거죠. 특히나 제가 대체의학 쪽을 계속 알아보게 된 건 저희 아이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아니었으면 사실 저는 대체의학 쪽은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영역, 나랑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심리 치료적인 부분, 정신과적인 약물 뭐 이런 게 전혀 안 먹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대체의학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랑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인제 찾았던 게 건강보조식품도 하나의 대체약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로마 테라피도 대체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아이 때는 별걸 다 했거든요. 동종도 해 보고 두개천골요법도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던 게 제 일이라든지 아이에게라든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지금도 되고 있어요. 특히 아로마 테라피는 제가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사실 아이에게 되게 고마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왜 불행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삶이 힘들어서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래요. 이해되시나요? 행복하다라는 거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각하면 바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간순간 행복한 순간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건 잠시 산책을 하는 시간이건 '이 순간 나 행복해.'라는 그 순간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